미국의 브레인들이 다시는 걸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기적을 찾게 되고 그들은 두 발로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걷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한마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소리 높여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척추가 될 것이라고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안 걸리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비디오가 잘 돌아간대요. 좋아요는 무료잖아요. 안녕하세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이 사연을 제보하는 존 스미스입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오늘 이 글을 통해 절망과 작은 희망이 뒤섞인 여정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은 5년 전 가을 어느 저녁, 빗방울이 부슬부슬 내리던 시각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퇴근 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도로 위는 이미 무릉덩이가 여기저기 생긴 상태였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에 반짝이는 노면에 긴장하며 속도를 줄였지만 앞바퀴가 물에 미끄러지며 한순간 균형을 잃었습니다. 이런이라는 단숨의 외침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온몸이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느낌만 머릿속을 맴돕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응급실 침상에 누워 있었고 주위를 둘러싼 삐걱거리는 기계음이 공포를 더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응급구조사가 척추가 매우 심각합니다. 움직이지 마세요라며 단호하게 말할 때 제 가슴은 얼어붙었죠. 얼마 뒤 찾아온 주치의 로버트 리 박사는 무표정하게 척추 손상이 광범위해서 두 다리를 잃을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순간 살짝 꺼져가던 의식 너머로 공포와 불안이 밀려왔어요. 첫 물리치료 세션은 마이클 존슨 치료사와 함께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팔을 잡고 천천히 시작해 봅시다라고 말했지만 팔은커녕 다리 아래로는 감각이 전혀 전달되지 않아 실패만 거듭했죠. 1시간 후 온몸에 쥐가 나는 듯한 통증이 밀려와 저는 억지로 고개를 들어 마이클 치료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침묵하다가 아닙니다. 아직 해볼 게 남아 있어요. 하지만 많이 힘들 겁니다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집 안 곳곳은 절망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실 소파 옆에는 보조기구가, 침대 머리맡에는 약 봉투가, 현관 한쪽에는 사용하지 않는 목발이 놓여 있었죠.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자동으로 울리는 알람 소리에 저는 눈을 떠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건 욕조에 앉아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재활훈련이었어요. 따뜻한 물 속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면 허벅지 근육이 불탈 듯 아파왔습니다. 몇 번이고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생 안나 스미스는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오빠, 포기하지 마. 오빠는 분명 다시 걸을 수 있을 거야. 안나는 늘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병실 복도 모퉁이에서는 소리내 울곤 했어요. 그날 안나는 재활센터 안내 책자를 보여주며 여기 한국에 있는 센터가 미국 의사들도 포기한 환자를 기적처럼 살린대요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 가슴 한편에는 얼어붙은 작은 불씨가 살아난 느낌이었죠. 미국에서도 몇몇 의료진이 더는 방법이 없다고 했지만 안나는 마지막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며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송신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니터 앞에선 전문적 의학적 자격을 확인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떠 있었고 저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인천에 위치한 서울척추센터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존 스미스님, 저희 센터 의료진이 정밀 검토한 결과 수술 및 재활을 통해 의미 있는 회복이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기회가 있을까라는 의문과 반드시 다시 걸어야 한다는 다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재활 장비와 개인 물품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동생 안나는 새벽 6시 비행기표를 끊어주었죠. 휴스턴 에어포트에서 출발 전 저는 한동안 가만히 창밖을 보았습니다. 짙은 구름이 비행기를 감싸는 듯했지만 제 마음속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제 손에는 사고 전 찍은 가족 사진이 꼭 쥐어져 있었어요. 사진 속 저와 안나, 부모님은 활짝 웃으며 바닷가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다리가 멀쩡했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저는 눈가를 훔치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지.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새벽 5시 반쯤이었습니다. 공항 로비를 가로지르는 찬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 때 저는 한국 땅에 선 실감을 느꼈어요. 터미널 한쪽에 서 계신 김민재 센터장님과 간호사 박수진 님이 제 이름을 호명하셨고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드렸습니다. 김 센터장님은 조용히 웃으며 멀리 와주셨네요. 기대하세요라고 하셨죠.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가진 모든 불안이 작게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서울 척추센터에 도착한 첫날 아침, 새벽 여명과 함께 병동복도를 걷는 제 발걸음은 한층 무거웠습니다. 복도 양옆으로 늘어선 창문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병원 로비 한쪽에는 이미 동료 환자분들이 저마다 재활훈련 일정을 확인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씨, 준비되셨습니까?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한 통역사 하는지 씨가 밝은 미소로 다가오며 묻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예, 긴장이 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은지 씨는 걱정 마세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모든 과정을 안내해 드릴게요라며 제 손목 시계를 보더니 1시 분 전까지 의사실로 와 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했죠. 1시 정각에 회진실에 들어서니 흰 가운을 입은 이정훈 박사님, 마취과 전문의 박지훈 박사님, 그리고 센터장 김민재 박사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벽 한쪽에는 제 엑스레이와 MRI 영상을 번갈아 비춰주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죠. 이정훈 박사님은 영상 속 회색 음영으로 표시된 제 척추 손상 부위를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설명하셨습니다. 스미스 씨, 이 부위가 척추 뼈가 부서진 곳입니다. 주변 신경 조직은 아직 부분적으로 살아있어 수술 후 재활로 기능 회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술은 정밀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죠. 박지훈 박사님은 마취 과정에서도 환자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수술 중 통증이 느껴지지 않게 철저히 관리할 테니 편하게 생각하세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재 센터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국에서 포기한 환자도 회복한 사례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저희 의료진의 협력이 핵심이죠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몸이 떨리며 감사합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답했어요. 수술은 다음 날 아침 6시 반에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오는 길, 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타워 불빛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재활치료사 김진영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정한 목소리로 스미스 씨, 수술 전날 밤에는 금식을 권장합니다. 물 한 모금도 삼가 주세요라고 안내했고 저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수술 동의서와 의료보험 서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중 문득 휴스턴에 남겨둔 부모님 걱정이 떠올라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를 걸자 화면 속 부모님은 가슴 깊이 안쓰러움이 묻어나는 눈빛으로 잘할 수 있지라며 안타까워하셨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고 어머니는 꼭 다시 걸을 거야, 우리 스미스라고 말하며 눈물을 삼키셨습니다. 영상 통화가 끝난 뒤 저는 이 순간이야말로 제 삶의 중요한 분기점임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다음 날 새벽, 병동 간호사 박수진 님이 제 이름을 부르며 휠체어를 밀어주셨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벽에 걸린 동기도서에 도전 없는 성취는 없다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죠. 그 문장을 지나칠 때마다 제 마음속 심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수술실 앞 유리문 너머로 수술팀이 정밀 장비를 점검하는 모습이 보였고 마취과 박지훈 박사님은 옅은 미소로 제게 엄지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긴장을 푸시고 저희를 믿으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고 곧장 마취약이 들어오는 시원한 감각이 팔에 전해졌습니다. 의식은 서서히 흐려졌지만 제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희망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첫 깨어남은 고통과 무력감이 한꺼번에 몰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눈을 떠 모니터 숫자를 바라봤어요. 이미 시계는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제 등과 허리에는 붕대와 관이 여러 개 부착돼 있었습니다. 몸 전체가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지만 의식 너머로 들려오는 모니터 경보음은 다행히 심각한 이상 신호는 아니었죠. 곧이어 나타난 간호사 박수진님은 제 얼굴을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스미스 씨,
잘 견디셨습니다. 지금부터 집중 치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그 말에 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수술실 고비를 넘긴 뒤 의사와 간호사는 수술 부위 소독과 상태 점검을 위해 번갈아 들어왔습니다. 의사 이정훈 박사님은 붕대를 살짝 젖혀 드러난 척추 라인을 살펴보며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만 부작용 없이 회복하려면 재활이 필수이니 지침을 꼭 지켜주세요라고 당부하셨죠. 저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수술 후 첫날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온몸이 뻐근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시작될 재활 일정이 제게 희망이자 숙제였죠. 재활치료사 김진영 씨는 다음 날 아침 8시 정각에 첫 번째 재활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밝게 인사하셨습니다. 저는 기운 없이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준비됐습니다라고 답했어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수압치료탕에서의 수중 운동이었습니다. 수압치료탕은 탕 속에 설치된 제트 노즐이 물줄기를 쏘아주며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해주는 장비였는데요. 탕 안에 몸을 담그고 허벅지 근육을 이완시키는 동안 물의 저항이 제 몸을 잡아주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물을 지그시 밟아보세요라는 김진영 씨의 말에 발을 들어 올리자 제 무릎 아래 근육이 작게 떨리며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억지로 이를 악물고 3번을 시도했지만 2번 만에 무릎이 욱신거려 조금만 쉬어도 될까요? 라고 간신히 물었죠. 점심 후 시작된 근전도 자극은 예상보다 고통이 심했습니다. 전극 패드를 제 허벅지와 종아리에 부착한 뒤 낮은 강도의 전류가 흐를 때마다 찌릿하는 전류 자극이 근육을 수축시켰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아라는 신음성을 내고 말았지만 김진영 씨는 좋아요. 이 통증이야말로 근육이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조금만 더 견디면 반응이 더 좋아질 겁니다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혀를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틀 차 재활훈련은 오전에 수압치료, 오후에는 보행훈련 전용 로봇 장비를 사용했어요. 보행훈련 로봇은 제 다리에 부착한 지지대를 통해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주는 머신이었는데 로봇이 첫걸음의 모션을 시뮬레이션하자 제 다리가 꼭 기계에 이끌리는 듯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정말 걸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설렘이 교차했어요. 로봇 훈련이 끝나고 의자를 잡고 일어서려 했지만 저는 몸이 앞으로 쏠리며 무릎이 주저앉아 아시라는 작은 탄식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훈련 도중 김민재 센터장님이 갑자기 병실로 들어오신 것은 예기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센터장님은 제 양손을 잡고 스미스 씨, 지금 보행 로봇 훈련을 보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히 근력 강화 운동을 담당 물리치료사와 추가로 실시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놀라움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죄송하지만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건 아닐까요? 라고 물었어요. 센터장님은 웃으며 지금은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통증이 심하면 언제든 말해주세요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저는 물리치료사 박수진 씨와 함께 박자에 맞춰 다리를 천천히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는 온열 치료기와 마사지볼, 스트레칭 밴드가 준비돼 있었고 박수진 씨는 스트레칭 밴드를 발목에 걸어 당겨주면서 힘을 빼고 몸을 쭉 늘리세요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는 진땀을 흘리며 이게 근육 풀기는 맞는 것 같네요라며 안도했지만 다시 자세를 바꾸려다 2번쯤 몸이 흔들려 중심을 잃고 말았어요. 그때 박수진 씨가 재빠르게 팔을 내밀어 제 무게를 지탱해 주시며 괜찮아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요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셨죠. 재활 훈련을 시작한 지 열흘째 되는 날, 저는 훈련실 구석에 설치된 큰 거울 앞에서 다리 힘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기대만큼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오늘만큼은 포기하지 말자라며 한 걸음만 더 디뎌 보자고 다짐했어요. 천천히 무릎을 펴고 지지대를 잡은 제 몸을 일으키니 제 2 다리가 떨리며 살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됐어 라는 작은 환호를 저도 모르게 터뜨렸죠. 훈련실에 있던 스태프와 의료진은 일제히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김민재 센터장님도 달려와 정말 대단해요. 이 정도면 빠른 회복이 기대됩니다라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모두 덕분입니다. 아직 멀었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그 다음 날 오전 영상 통화로 부모님과 통화할 때였습니다. 저는 동생 안나와 함께 거울 앞에서 올고지 서서 친구처럼 안나가 휴대폰을 들고 촬영을 시작했어요. 화면 속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고 아버지는 정말 믿기지 않는다고 목소리가 떨리셨죠. 저는 자신만만하게 곧 더 많이 걸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당연히 할 수 있어. 내 아들은 강하니까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날 이후 제 마음속 절망은 한 겹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활훈련은 매일 오전 8시, 정오 12시, 오후 4시 3번으로 늘어났고 저는 기계훈련과 수압치료, 근전도 자극, 그리고 보행시험을 번갈아 가며 진행했습니다. 매 과정마다 몸이 견디기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김진영 씨와 박수진 씨, 그리고 은지 씨의 격려와 전문적 지도로 저는 조금씩 나아졌죠. 수술 후 9개월이 지난 어느 맑은 아침, 저는 텍사스 휴스턴의 집 현관문을 열고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가득 퍼진 가을 햇살이 정원 잔디 위로 부드럽게 내리쬐었고 차가웠던 새벽 공기는 이미 차분한 온도로 바뀌어 있었죠. 저는 손에 든 목발 대신 두 발을 단단히 맞댄 채 천천히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정말 이게 제 발이 맞나? 속으로 되뇌며 저는 잔디를 어루만졌습니다. 무릎 아래 근육이 떨리지만 그 떨림은 과거의 고통이 아니라 새로 움튼 생명력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 너머로 안나가 달려와 제 허리를 부여잡으며 외쳤습니다. 오빠, 정말 잘 걷고 있어. 안나는 흥분으로 눈가가 반짝였고 저는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모두 내 덕분이야, 안나. 그 말에 안나는 수줍게 웃었지만 눈가에 고인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7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부심을 느끼며 저는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한국제 보온병을 바라봤어요. 동생 안나가 한국에서 사다 준 보온병에는 은색 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키친으로 가서 물을 데우고 그 안에 맥심 커피 믹스를 한 스푼 타 넣었죠. 한국에서 배운 믹스커피 한 잔. 그리웠어. 작은 미소를 지으며 저는 뜨거운 커피를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첫 모금의 씁쓸함은 오래된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 주었어요. 출근 준비는 몸을 움직이는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셔츠 소매를 접고 면 바지를 다리 하나씩 끼우며 저는 제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동료 제니퍼 박 씨를 만났습니다. 제니퍼는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스미스 씨, 오늘 정말 멋지세요. 저는 오늘도 힘내보세요라며 박수를 보낸 후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같은 팀 동료들이 모여 제게 큰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매니저 존리 씨는 반가움에 스미스 씨, 한국에서 온 답례 선물 같은 아이디어 회의 기대할게요라며 농담을 던졌죠. 저는 활짝 웃으며 한국 의료진에게 배운 협업 정신으로 멋진 기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팀원들은 환한 웃음으로 화답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동료들과 함께 근처 델리로 향했습니다. 델리 안쪽에는 테이블마다 샌드위치와 수프, 샐러드가 놓여 있었죠. 저는 양상추 샐러드 위에 고소한 치킨을 올리고 고추장 드레싱을 솔솔 뿌렸습니다. 이거 한국식 소스인가요? 동료 마이클 존슨 씨가 묻자 저는 그렇습니다. 달콤하면서 매콤하죠라며 한 입을 건넸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와, 이 맛은 정말 새롭다라고 감탄했어요. 퇴근 후에는 재활 운동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20분. 집 근처 공원 트레일에 나서서 쉼없이 걷기 연습을 했죠. 트레일은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해 빨강과 노랑이 섞인 나무잎이 길가에 흩날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두 발을 앞에 놓인 길 위에 정확히 디디며 한 걸음씩 이어갔어요. 이 길이 나를 다시 세웠구나. 가슴속에서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하루는 동네 주민인 이창호 씨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창호 씨는 스미스 씨, 요즘 걸음걸이가 훨씬 안정적이네요라며 미소를 지었죠. 저는 한국 의료진 덕분입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한국이라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라며 눈빛에 호기심을 담았어요. 주말에는 모처럼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휴스턴 근교 호수공원에 차를 세우고 모두 손에 작은 도시락을 들었죠. 안나는 주먹밥에 김을 돌돌 말았고 어머니 린다 스미스는 샌드위치를,
아버지 마이클 스미스는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수년 전 병상에서 바라본 세상과 비교하며 이 순간이 기적이구나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에 돌아와 가족들이 모인 거실에서 작은 기념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초가 3개 꽂혀 있었고 안나는 촛불을 켜며 노래를 불러줬어요. 저는 촛불을 붙이며 제 2발이 다시 춤출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고 가족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스미스, 진짜 살아 돌아와 줘서 고마워 라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걷는 것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삶에 대한 의지와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라는 것을요. 사고 전에 저는 그냥 발이 움직이는 대로 걸었지만 이제는 매 걸음마다 제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같은 절망 속에 있는 분들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예고 없이 그리고 조금씩 찾아옵니다. 제 2발이 증명하듯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길, 그리고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는 용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